있어요. 뭐 정말 아주 그 좋은 질문이에요. 농지개혁. 근데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 이 지금 과거 이 근현대사 이 교과서를 보면은 이 북한의 농지개혁이 우리 대한민국의 농지개혁보다 아주 뭐 잘된 농지개혁으로 그것은 뭐 도덕적으로도 그러고 그 효과에 있어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놨는데 그건 아직은 잘못된 것이다. 그 왜 잘못됐다고 보느냐 하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북한에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는 참으로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점에 있어서 소유권이 없다고 볼 수 있냐? 그래도 이렇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말하자면 자원이나 재화에 대해서는 이때는 소유권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뭐 공장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치를 갖다가 이 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 생산 수단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을 안 해. 이것은 뭐 소련도 그랬고 뭐 중국도 그랬고 이제 지금은 중국은 뭐 이제 좀 이제 달라졌지만 물론 이제 소련도 뭐 러시아로 변하면서 달라졌지만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제주들이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정말 부도덕한 것이고 또 효율성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은 거야. 그래서 정말 땅이 없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소작인 그 농부들에게 땅을 갖다가 준다. 뭐 이와 같은 것이 이게 이제 그 농지개혁인데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지주들로부터 땅을 빼앗은 거 이거는 맞아. 지주들로부터 땅을 빼앗았을 때 그걸 우리가 무상몰수라고 해서 그냥 뺏었어요. 이거 그냥 이제 뺏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럼 누구에게 줬냐? 농민들에게 줬어. 농민들에게 줬는데 그러면 농민들은 그러면 그 농지를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냐?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왜 가지고 있지 못하냐?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다만 뭐를 할 수 있냐? 경작권. 농사를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도 마찬가지. 농사는 그전에도 지주 밑에서 왜 농사를 못 져요? 농사를 져. 그러면 주인은 누구냐? 결국은 지주에서부터 어디로 이게 갔냐 하면은 국가로 간 거예요. 국가하고 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몰수가 아니고 유상몰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헌법 정신을 그대로 이거를 그래도 존중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장 사회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 소유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지주들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의나 공정성에도 이게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강제로 땅을 팔게 했죠. 살 수 있는 사람은 소작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사게 했다. 근데 이것이 왜 대단한 것이냐? 지금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보면은 농지개혁을 하지 못한 나라들이 참으로 많아. 지금 대표적인 나라를 우리가 꼽는다면 필리핀과 같은 나라야. 남미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주 계급들이 자기들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소작인들 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이 중에서는 뭐 그 중에서는 대통령도 나오고 이러는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농지개혁을 하지를 못해. 그만큼 농지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는 거잖아요. 이게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싼값일 수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지금 못한 나라들 필리핀, 남미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쪽은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부익부 빈익빈 이 소작인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길이 이게 없다. 우리는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그 이승만 대통령이 물론 미 군정 때부터 이제 조금 뭐 이게 이제 일본인들 땅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이루어졌지만 이제 정말 정부가 딱 수립된 다음에 이 농지 개혁을 갖다가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농지 개혁을 해서 결국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상비를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가 그 농지 개혁을 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말하자면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굉장한 인플레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격으로다가 이거를 뭐 몇 년 동안 돼서 상원에서 갚는다는 것이 됐는데 막 인플레가 돼가지고서 돈이 뭐 가치가 막 떨어지게 되니까 갚기는 갚는데 갚는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이 됐다. 이제 그래서 처음에 계약상으로는 일정 금액을 갖다가 불입을 해야 됐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가 되면서 그 돈을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이 상황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농지 개혁을 성공적이라고 보는 것은 당시에 그 지주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자기 땅을 돈을 받고 팔아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업가로서 많이 변신을 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정말 이제 이 한강의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산업화의 성공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을 빼놓을 수 없다. 이 기업가들이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게 농지개혁을 통해서 강제로 이제 더 이상 토지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농지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됨에 따라서 이때 이거는 이제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서 기업가로 변신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 산업가 계층, 이 기업가 계층을 창출하게 된 그런 요인이다. 근데 지금 우리 그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항상 우리 대한민국의 토지개혁을 자꾸 성공적이 아니었다. 이거를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농민들에게 땅이 돌아간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제는 내 땅, 나의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부터 기업가 계층들이 창출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됐다. 그래서 이것을 북한의 토지개혁은 이거는 토지개혁이 아니야. 국가가 그냥 뺏은 것이고 농민들이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 결과론적으로 평가를 갖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농민들이 아무리 북한의 농민들은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 얘기할 수도 없는 수준인데 여기서 농지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북한의 농지개혁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할 때 자꾸 이렇게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이 실패했다. 혹은 반반의 이 성공과 실패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이것은 정말 좀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